자, 우리 독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세요. 그 첫 번째 질문 인문 지문이고, 그 길이가 좀 있어, 그치? 그래서 가나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는 좀 자세히 보고요.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답만 좀 찾아보는 방향으로 가보자. 자, 먼저 처음에 가지문 보세요. 그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의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독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음. 자, 첫 번째 문장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음. 여기서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세계는 그냥 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입니다. 자, 세계는 이제 우리의 현실 세계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 그 인식의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여기서 그 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이 달라서, 보이죠? 자, 각자가 지닌 조건이 좀 다르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해서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본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래서 다시 또 풀어줍니다. 이 각자가 지닌 조건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예를 들고 있네. 그 조건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예로, 각 인식의 주체는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 전부 다 각각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각자가 지닌 조건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지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과 요거는 일단은 같은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가 지닌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신체적인 지각의 차이래요. 참,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다 달라진다. 이런 얘기한 거죠. 또한 인식의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를 또 인식한대요. 그래서 이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신체적인 지각의 차이도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애초에 우리가 인식하는 주체는 이런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를 다시 또 들고 있죠. 이제 연속된 시간을 우리가 시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분절해서 인식하게 된대요. 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문단 봤고요. 그 1문단에서 중요한 말 뭐였어요? 결국 우리는 뭐 다양하게 인식한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쭉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양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키워드는 이제 "조건이 다르다." 이거였네요. 자, 각자가 지닌 조건이 달라서 우리는 세계를 다르게 본다. 자, 이거고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어쨌든 뭐 신체적인 그 지각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일상 언어가 있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는 이제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같은 현실 세계지만 우리는 다 다양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문단입니다. 자, 이 문단 보시면 근데 자, 이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니 얘들아 여기에서. 고정적이지 않다 이거겠지, 그지? 그래서 고정적이지 않아요. 자, 운동선수처럼 반복적인 수련을 하거나 그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조건은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반복적 수련이나 뭐 혹은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우리가 뭘 연결해 볼 수 있겠니? 그 일문단에 나왔던 이제 우리는 신체적 지각이 좀 다르다 이랬는데, 자, 이것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길긴 하지만 뭐 다 가져가야겠네요. 음.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문단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제 결국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다? 고정적이지 않다. 그죠? 이 조건은 고정적이지 않다. 음. 그래서 뭐 수련을 하거나 뭐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해도 조건은 달라지고 또 이 새로 도입된 언어. 자, 요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제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조건은 달라진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선문단 가보자. 음. 자, 인식의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이 각각의 세계는 이제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다. 결국은 이 각각의 세계지만 이건 모두 다 하나하나 다 이 세계를 이루는 다 얼굴이래요. 자, 이 인식의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자, 우리 지금 이 얘기 하고 있었죠. 그 1, 2문단에서 계속 그죠? 그래서 새로 나온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조건은 다양하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인식의 틀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이제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존재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이제 각각의 세계겠죠. 그죠? 각각의 세계. 음. 그렇게 해서 이 각각의 존재면, 즉 각각의 세계가 결국은 이 세계 전체를 이루는 그냥 다 얼굴인 것이다. 이런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화 예술은 이제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여기에서 이제 회화로 빠질 줄 몰랐지,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미리 읽어봤으니까 이제 결국은 회화 얘기를 연결해서 자, 이것을 좀 중심 어떤 제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이 회화 예술은 세계의 각각의 어떤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음.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산문단은 정리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체크만 해보면 중심 문장은 여기죠, 뭐. 자, 회화 예술도 결국 뭐다?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자, 3문단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회화 예술을 연결해 주면서 약간 제재의 어떤 뭐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좀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뭐 우리 사람의 의식 수준이 성장하면서 그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 이상학적인 것을 설명하게 되었다. 음, 자, 독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일단 어렵게 느낄 거라는 거 압니다. 자, 그치만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범주의 내용으로 자꾸 이 내용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의 세계는 아직 좁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직 좁아요. 17살이라. 그렇다 보니 대체 이건 뭐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형 이상학적인 것은 뭐야?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이제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이 그래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아 형 이상학적인 것이라고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 많은 문장을 좀 읽어 보시면서 인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계가 막 넓어져야 되거든요. 음. 다른 얘기 그만하고. 뭐 아무튼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막 올라가면서 결국은 사람은 어떻다.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을 좀 갈망하게 되더라. 알겠죠? 이것이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고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것에도 뭐 변화가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인제 이렇게 해서 현대 회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 비교를 한번 해 보네요. 자, 이 현대 회화의 특징을 색깔을 바꿔서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좀 그 특징을 드러내 보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 과학은 그래서 새로 나오는 설명인데 이제 이런 말들 이제 우리 뭐 다 어렵게 느끼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어떻다? 이례적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좀 이례적인 성격. 그래서 한 존재면을 좀 수직으로 파고든대요. 그래서 그 면을 좀 심층적으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걸 다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음과 같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뭐다? 이례적인 그래서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서 심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과학에서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넓게 보면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야. 음. 자, 그러나 현대회화는이라고 해서 그럼 이것과 비교를 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 줘야겠다. 그지? 뭐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민을 어떻다? 수평적으로 드러낸대요. 수평적으로. 어때? 그러니까 말이 그냥 반대야. 그지? 과학이라는 건 이제 수직적으로 파고들어서 심층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데 현대회화는 수평적으로 여러 어떤 세계를 수평적으로 보여준대요. 자, 그래서 하나의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의 현실 세계,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같이 막 이제 혼재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도 뭐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
자 일단 과학은 좀 어떻다? 이례적이다. 좀 수직적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드러낸대요. 음. 그래서 이제 객관적 심층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현대 회화는 자 이것이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죠 뭐. 그래서 수평적으로 이 세계를 드러내고 이 현실과 상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네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 세계의 어떤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또 새로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통 회화하고 또 이제 비교를 해 보는 거죠. 우리 좀 전에 현대 회화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현대 회화와는 다르게 전통 회화를 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만 좀 해 보고 갈게요. 자 이 전통 회화라고 하는 건 음 이렇게 자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대요. 자 이게 전통 회화였답니다. 음. 자 그런데 이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서 좀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해 나간다. 그래서 이런 현대 회화의 추상성은 점차 보편적으로 이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 됐든 좀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뭐 크게 뒷받침 내용 없이 그냥 쭉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정리한 김에 여기다가 해 볼까? 자 인제 이렇게 해서 현대회화를 얘기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현대회화를 다시 또 전통회화하고 또 비교를 해 줬죠. 요렇게 비교. 자 전통회화는 어떻다? 현실과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 음.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 자 그런데 현대회화는 좀 어떻다? 변형, 화작, 마치. 자 이제 그렇게 추상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현대회화의 특징이죠. 음. 자 거의 다 왔죠? 이제 마지막 5 문단이고요. 자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자 추상 좀 전에 나왔던 문장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죠?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 재현에 더 멀어져 갔대요. 그래서 어때요? 요런 거. 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같죠. 그죠? 자 그렇게 실제에서 더욱더 멀어져 가더라. 그래서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다가 요런 말들은 체크 한번 해 보자. 음. 점점 더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이제는 실제에서 더 멀어져 가지고 이 그림이라는 게 이 현대 회화라는 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대요. 내면은 애초에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이 전통 회화와 다르게 현대 회화로는 이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좀 드러내기 어렵나?' 이제 이런 인식도 생겨나긴 했답니다. 자 그러나 다시 뒤집고 있죠. 자 그러나 이 현대 회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전혀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라고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실의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긴 있었는데 결국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실제를 전혀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은 아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상상의 대부분은 결국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보이죠? 자 이유가 나오네요. 자 비록 상상의 영역이 더욱더 그러니까 즉 뭐 강조된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현실을 전혀 배제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내면의 추상적인 이런 영역도 결국은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좀 변형시킨 거다. 그래서 이 외면을 조금 변형시켜서 그냥 다양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더욱더 현실에 가까이 다가게 해 그래서 마지막 현대 회화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화라는 것은 결국 현대 회화도 물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화는 결국 이렇게 다양한 상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비록 보는 거지만 이렇게 가는 세계와의 만남 이 자체가 결국은 뭐다? 현실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준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문단 옆에다가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면을 표현하는 게 주가 되었긴 했습니다. 그쵸? 자 인제 그런데 이것도 결국 뭐다?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중간 과정은 좀 넘어갔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비록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것은 현실 세계의 일부다."라고 한 거죠. 음. 자 문제풀로 한번 가 볼게요. 음. 자 22 번에 또 이제 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를 바탕으로 존재면을 추론해 봐라 이런 겁니다. 이제 존재면이 뭐였어요? 이제 각각의 세계잖아요. 그죠? 못 쓰지 않더라도. 자, 하나의 회화 작품을 함께 감상하더라도 결국 인식의 틀에 따라 서로 다른 존재면을 인식하게 된다마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각각의 세계였죠. 그죠?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뭐 때에 따른 일상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각각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였죠. 자, 1문단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그다음에 2번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상 언어의 지위를 갖게 되면 결국은 뭐다? 그 존재면이 즉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떠니? 맞니? 맞죠. 좀 전에 정리했던 거니까 찾으러 가지 않을게요. 자, 그다음에 형이 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회화에 나타난 현실 세계의 존재면이 추상적인 방향으로 어떤 변하는 경향을 띠었다. 어떠니? 괜찮죠? 그죠? 자 이것도 사실 뭐 좀 전에 읽었던 거기 때문에 그 사문단에 그대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형 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면서 이 회화의 세계가 추상적으로 바뀌더라 뭐 이런 얘기였죠. 자 그다음 개개의 과학 학문은 하나의 존재면이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존재면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자 과학에 대해서 얘들아 우리가 정리했을 때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음. 자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라고 했습니다. 관련이 없는 여러 면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아니고 자 하나를 이렇게 일의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 과학의 기준이었죠. 이제 23 번에 이제 문제는 이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라고 해서 이 선택지의 일부분은 이제 나하고 연결이 되긴 했어요. 자 그래도 시도를 해 보자. 자 기억은 전통 회화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현대 회화입니다. 자 기억, 니은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 자 맞더니 벌써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전통 회화는 현실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그죠? 그리고 니은은 비록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 기억과 니은을 묶어 가지고 이제 현실 세계의 사실적인 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자 기억은 괜찮죠. 그렇지만 니은 안 되죠. 그다음 3번 기억은 니은과 다르게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 다양하게 상상해서 만나게 되는 뭐 이런 게 이제 기억의 특징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니은은 이제 현대화는 가시적 속성과 비가시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랬는데 이제 이게 아마 나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한번 찾으러 가 볼게요. 이제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 볼게요. 그 남은단에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더라?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일단 회화는 이라고 해서 지금 묶어서 이 그림이란
자 같이 묶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회화라는 것은 말이지 일단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뭘 얘기해 주냐면 이제 의미, 그 그림의 의미는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그 의미 자체는 이 창작자든 감상자든 이제 각각의 주관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랬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회화는 원래 이런 겁니다. 어떤 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시적인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비가시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음.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니은을 가지고 기억과 다르게 가시적, 비가시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답은 요렇게 해서 자, 니은은 현실 세계의 객관적 외면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켰다. 그렇게 다양한 현실의 얼굴을 드러낸다. 어떤 맞는 말이죠, 그죠? 아직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오문단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번도 뭐 가나 관련 지어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를 읽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 보기에는 이제 어떤 뭐 작품 이름이 하나 나왔고요. 이 작품의 내용을 일단 이렇게 접근해 주고 있네요. 먼저 한 사람의 생명체가 이제 완성되기까지의 순차적인 세포 분열 과정이 좀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으로 변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어떤 내용이 어떤 세포 분열 과정이라니 내용이 좀 과장되어 있고 변형되어 있다. 자, 뭐의 특징이니? 음, 현대회화의 특징이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는 이런 삶과 죽음이나 생명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이 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이 가지는 의미죠 뭐. 음. 자 그럼 이제 가에서 연결된 내용 볼게요. 그 1번 보면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세포 분열 과정을 밝혀낸 생물의 지식" 어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현실 세계를 좀 드러낸다. 음. 자 이제 그럼 이것은 좀 이례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지? 생물학적 지식이 이제 있는 이런 현실 세계는 그림에 비해서, 회화에 비해서 좀 이례적인 성격을 갖는다. 어떤 이게 과학이 가지는 특징이잖아요. 그죠? 과학의 세계랑 비교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의 비교를 과학과 이제 이 그림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요렇게 정의했던 거 기억납니까? 지금 뭐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좀 전에 정리한 내용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학이 가지는 특징 보이죠? 자, 이의적이다, 수직적이다, 심층적이다. 음. 자, 그다음에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이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건 인식 주체가 지닌 조건이 달라져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 분열 과정을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을 조건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니?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는 새롭게 음 또 역시나 달라지는 그런 어떤 세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니? 맞죠? 자 그다음 3번 이제 클림트의 회화에서 세포 분열 과정이 현실과 다르게 변형되어 있잖아요. 그죠? 변형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이런 것을 현대 회화의 좀 추상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습니까? 맞죠. 그죠? 자 찾으러 가지 않아도 괜찮죠. 그죠? 그래 놓고 또 간다고 쌤이. 좀 전에 인제 얘기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현대 회화는 좀 변형되어 있고 일부 과장되어 있어서 좀 추상성이 강조되어 있다. 자 인제 답은 4 번이었는데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근거범위였기 때문에 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회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가시적이야. 어때? 괜찮지 그지?
그리고 이 세포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인 탐구를 다루고 있으니까 비가시적이야. 이거 어떠니? 잘못됐지, 그지?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죠. 우리가 비가시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뭔데? 결국 감상자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의미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아니면 창작자의 어떤 주관적인 의미 뭐 이런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비가시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그대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 과학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되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 지문과 그 나 지문의 일부를 가지고 꽤 많은 문제를 풀었고요. 그래서 25번 문제는 우리가 답만 좀 찾으러 가볼게요. 일단 답은 2번이었으니까요.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그 루솔로는, 일단 보고 옵시다. 자, 여기가 어느 지점이었는지 보고 올게. 음, 자, 여기네요. 어디서부터 좀 보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입니다. 음악에 사용되는 이 음이라는 것은, 이 현실에 무한한 소리 중에 일부이고, 그리고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소리와 달리 이 음이라고 하는 건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아주 인위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술의 흐름에 대항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솔로이고요. 그래서 이 루솔로는 일상의 어떤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음악에서의 음이라는 게 너무나 인위적인 배열이어서 이러한 어떤 음악의 흐름에 대항한 이 루솔로의 어떤 접근이 나온 겁니다. 이 루솔로는 그래서 기계 소리도 음이 아니죠, 그죠? 이 기계 소리도 단순히 소음이 아니라 음악적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보면 루솔로는 일상의 기계 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함으로써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지문으로 오시고요. 이제 법지문인데, 음, 이 지문이 글쎄 뭐랄까요.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그러니까 실제 지문을 읽을 때는 또 단순하다고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 내용이 원체 이제 비슷한 말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게다가 또 법 지문 자체가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끼는 재질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지문에서의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막상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문이랑 연결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지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 30번의 답이 1번이에요. 그죠? 지금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법률 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틀린 근거 범위를 좀 찾아보면 이게 이런 식입니다. 문제 체크는 좀 해놓고 갈게요. 이게 모든 문제의 답이 그렇게 풀려가지고 말이야. 음. 지금 사문단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그냥 그대로 사실 써 있습니다. 찾아볼게. 여기네요. 보이죠? 만약에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 없다. 어떠니, 얘들아?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번에 1번 선택지 다시 한번 보세요.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법률 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 어떠니?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뒤집어 놨습니다. 30번에 1번 근거범위였어요. 이게 다 똑같거든요. 31번도 그래요. 사실 31번도 지금 일단 기억은 뭐냐, 이게 무효죠. 그죠? 자, 기억은 이제 무효고,
그다음 니은은 취소예요. 이미 너희들은 여기도 헷갈리는데 그지? 무효는 뭐야? 취소는 뭐야? 비슷한데 그지? 자 인제 이게 답이 5 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니은은 기억과 다르게 즉 취소는 무효와 다르게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뭐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이 왼쪽에 3 문단을 보시면 이 취소는 이라고 설명을 해 주는 그 지점 보세요. 자 보면은 여기에 찾아볼게. 음. 여기 있네요. 이 취소라는 것은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보이죠?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특정인의 선택지 보세요. 다시 보세요.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역시나 그냥 선택지의 표현이 그 본문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허무하죠, 그죠? 그다음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게 32 번도. 이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게 답이 2 번이었어요. 그죠? 자 2번 보면 지금 A는 물론 이제 보기를 좀 풀어 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사실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A는 읽어 보시면 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임이 밝혀졌다."라고 했네요. 자 즉 A는 뭐다? 무효다. 이 얘기였고요. 자 이제 그리고 B를 읽다 보면 자필 설명의 은유는 읽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부분이랑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이랑 연결이 되면 뭐 이따가 선생님 다시 가볼 텐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전환이거든요. 그 사문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환이라는 것의 어떤 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는 무효고요. 그 B는 전환이었다는 거예요. 어. 이 문단이구나. 이 문단에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효는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결국은 뭐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제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서 결국 그 성립한 당시부터 결국은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효다. 알겠죠? 자 이런 식의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 그런 거였습니다. 음. 자 이제 그리고 전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네요. 자 사문단 보시면 인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이 무효 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음 결국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결국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이죠? 자 그래서 A 즉 이 무효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 B는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읽은 그 부분을 사실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A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맞고 B는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문에 사실 그 문제의 답은 정말 이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단순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지문을 막상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독서의 어떤 뭐 사고력이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은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이제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지문을 그래도 남은 선택지들이 전부 다 옳다라는 거 뭐 혹은 옳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단쌤이 읽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음. 자 보자. 일단 애초에 이 글이 좀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계속. 그래서 좀 우리도 표현을 한번 해 볼게. 자 이 법률 행위의 그 법률 효과에 대한 글인데 자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우리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 성립 요건을 자 갖춘 경우도 있고요. 이 성립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우린 그런 경우를 이제 법률 행위의 불성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법률 행위를 결국 발생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나누어지는 거죠. 음. 자, 왜? 결국 효력 요건 때문인데요. 이렇게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효력 요건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도 있고 이제 그것이 불충분하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력 요건 간단하게 이제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효력 요건이 또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볼게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효력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유효하다. 그치? 자, 그런데 이제 그 효력 자체가 이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효력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결국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죠? 음. 자, 이제 그리고 좀 더 연결을 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습니다. 물론 무효가 되었을 때 뭐 어떻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취소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게. 그래서 일단 산문단인데 이게 법률행위의 취소는 뭐냐면 효력이 발생하였다가입니다.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음. 자, 근데 이때 효력은 발생하였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제 그 효력을 다시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특정한 사유 때문에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자, 그게 뭐다? 바로 취소라고 하는 거죠. 음. 자, 알겠죠? 이게 바로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음. 자, 이제 그래서 이 취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법률상의 효력은 무효와 같아지긴 하지만 뭐 이런 지점이죠. 자, 취소가 되면 뭐 효력은 법률상의 효력은 그냥 무효와 같아지지만 이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게 이런 게 좀 차이점이었잖아요. 그죠? 이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 그때 효력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게 이제 무효와의 차이다.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럼 다시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 자, 무효 얘기를 좀 더 해보자. 자, 이 지점이었죠. 자, 우리가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것은 뭐다? 법률 행위가 이제 무효가 됩니다. 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뭐 이런 얘기죠, 뭐. 자,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유효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이 무효라고 하는 건 애초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대상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여기 나오죠. 즉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을 하게 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음. 자, 이제 그래서 이 무효인 경우에 자, 이때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추인이 되어서 애초에 뭐 새로운 어떤 법률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읽어보시면 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법률 행위가 이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립 요건 그리고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제 불성립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법률 행위가 애초에 불성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이제 효력 요건까지 갖추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법률 행위의 유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무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자, 몇 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30번에 2번 보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결국 뭐다?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도 그렇게 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음. 자,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자, 유효하더라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효력을 잃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자, 좀 전에 정리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4번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지문하고 연결해 보시면 알 수 있게 되고요. 5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리한 내용을 좀 더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더 작게 해 놓고, 그 31번도 몇 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자, 그 기억이 무효예요. 그죠? 자, 무효. 자, 그럼 이 무효는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서, 맞니? 맞네요. 자, 불충분하여서, 그렇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맞잖아요. 자, 이제, 그리고 니은은 취소. 자, 취소. 여기 있네요. 이제 즉, 니은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 행위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건 사실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3문단 읽어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찾아드릴까요? 이제 바로 이 지점이죠, 뭐. 그 왼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은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그 법률명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아직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효력은 아직 남아있겠죠. 자, 3번까지 보세요. 자, 기업과 이유는 무효든 취소든 자, 이것들은 법률 행위가 성립한 걸 전제로 한다. 어떠니? 그쵸? 그래서 애초에 법률 행위는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 아시겠죠? 32번도 뭐 몇 개 볼까요, 그러면? 자, 또 무효 얘기니까요. 이제 결국 A는 무효가 되면서, 음, 자, 이 B의 성립 요건도 불충분하게 된 것이다. 뭐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A가 무효가 되면서 이렇게 B의 성립 요건이 불충분해졌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음,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 32번에 그 나머지 3, 4, 5번 잘 보시고요. 자, 이것이 이제 전환을 이야기하는 그 4문단에서 아마 대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음. 아시겠죠? 자, 그런 김에 답을 한번 다시 보세요. 32번의 답이 2번이었던 거고. 사실 우리가 그 문단과 연결하면 너무나 똑같이 써 있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대로. 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A는, 즉, 이 무효는 효력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맞니? 자, 이 무효라고 하는 건 뭐 또 말하지만 효력 요건은 갖추지 못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효 행위를 전환한다는 건 결국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다. 음. 자, 여기까지 합시다.